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철학자는 아마 이 사람의 철학은 잘 모르더라도 이름은 정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철학자인데요.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짠!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입니다. 존 셀러스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부록을 제외하면 120여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책의 판형이 작고 글자도 작지는 않은 편이라서 체감상 좀 더 짧은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 학파라고 흔히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 때문에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정말 이 철학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았고, 또 이게 굉장히 짧은 책인데 삶에 도움이 무척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힘들 때 에피쿠로스를 떠올리면서 힘을 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되게 실증적인 철학이다. 실천적인 철학이 있고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이잖아요. 왜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 하면 에피쿠로스는 불안의 4가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각각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에 어떤 추종자가 이를 두고 4가지 처방이다 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그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을 소개해 줍니다. 일단 에피쿠로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고통에 치료법을 제시하지 않는 철학자의 말은 공허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방법을 제시했던,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방법론을 적용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에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고요.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는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삶을 쾌락과 고통, 행복과 불행 이렇게 단순화시켰고 앞선 행복과 쾌락을 선한 것, 뒤의 것인 불행과 고통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식적인 표현과 쾌락주의라는 말이 주는 뭔가 거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그들끼리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방종하고 나태한 생활을 한 그룹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까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쫓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경계하고 잘 계산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허락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쾌락을 느끼는 그 감각치를 사소한 것에서도 쾌락을 느낄 수 있게끔 훈련시킨,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쾌락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에피쿠로스는 나는 물과 빵만 있으면 심도 부럽지 않다 라고 말했고 일부러 치즈를 아주 가끔씩만 먹었다고 해요. 그 맛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는 명칭 뒤에 가려져서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에피쿠로스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음식, 물, 보금자리처럼 삶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충족되면 이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쾌락을 쫓았다기보다는 고통을 경계했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 이제 감사할 줄 모르고 점점 더 크게 욕망을 부풀리다 보면 원래 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도 행복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생겨도 행복을 못 느끼고 오로지 다음 목표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어요. 즉 쾌락을 절제해서
아주 적절한 쾌락을 자주 빈번히 느끼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이었고, 고통이 없으면 그 자체가 쾌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 전반을 꿰뚫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적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아타락시아입니다. 직역하면 근심 없음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윤활하게 표현하면 평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평정을 이룩하고 그걸 유지하고 다스리는 게 굉장히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뭔가 육체적이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풀어져서 막 나뒹구는 자유를 즐기는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정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철학자였다. 그리고 실천했던 철학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이런 고통을 경계한 그의 삶을 이렇게 천천히 상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고통에 취약한 존재인지 한편으로는 좀 체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리하면 에피쿠로스는 고통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쾌락을 계산해서 받아들이는 인생의 방법론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고 잘 경계해서 일상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쾌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고통이 다가왔을 때도 빨리 평정을 찾고 평정을 유지하게끔, 고통을 잘 관리하게끔 노력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어떤 분이 너무 짧은데 알찼다, 정말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잘 배웠다 라는 리뷰를 보고 궁금해서 빌렸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뭔가 힘들 때, 헛헛하고 막막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에피쿠로스는 물과 빵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고 했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오늘 하루 내가 발을 쫙 뻗고 잘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너무 긍정적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이 있을 때는 5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욕망이란 것 자체가 끊임없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속성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멈춰서서 한 번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면 이전보다 좀 더 평정을 많이 이룩하고 행복함을 더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불안의 원인은 욕망의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걱정, 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나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같은 근본적인 불가해함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 평정 상태를 위해서 제시한 4가지 처방은 1번 신을 두려워 말라, 2번 죽음을 염려하지 말라, 3번 좋은 것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 4번 끔찍한 일도 견디기 어렵지 않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또 우정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근데 그게 친구랑 엄청 중요해, 서로 신의를 쌓아야 해, 이렇게 막 강론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한 공동체인 정원만 떠올려봐도 한때는 40만 명까지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에피쿠로스 철학 자체가 쾌락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유 있게 나누는 것도 가능했겠죠. 이런 식으로 에피쿠로스가 우정을 중시한 마음이 어떻게 쾌락을 절제하는 것과 연결되고 또 이런 자족이 나눔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정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삶에 되게 많은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오히려 과도한 쾌락이 고통으로 이어지거나 쾌락을 경계하지 않다 보면 작은 고통도 큰 고통처럼 과장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걸 되돌아보면 에피쿠로스가 왜 이러한 사유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결국 에피쿠로스가 말한 평정,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길은 바로 자족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 기원전 4세기의 소박한 만족의 기준을 적용하기란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뭘 확신할 수 있었냐면 그래도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작은 것, 꼭 필요한 것에 만족하기 시작한다면 전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에피쿠로스처럼 덜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고 이거 하나로 에피쿠로스 철학을 다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힘들 때 곁에 두고 문득문득 꺼내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도모하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서 오늘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4가지 처방이었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